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늘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상향치에 대해서 이제 점차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우선은 그 경기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달리 해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 최근에 2, 3년 동안은 가치주가 어느 정도 수익이 좋았고요. 최근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반도체에 관련된 성장주 섹터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경기 회복기에는 이제 그 기업의 재무 개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투기 등급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이 좋고 그리고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개인 소비나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가 됩니다. 이 성장기 때 그리고 또한 흔히 말하는 성숙기 때 나타나는 게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국채 가격과 회사채 가격의 그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호황기일 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자를 높게 주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매출도 그냥 영업으로만 해도 흔히 말하는 현금이 잘 돌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축소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로채를 보게 된다면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유럽 경기는 아직까지도 약간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성숙기는 아니지만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금리 연동형 대출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으로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금이나 달러나 대표적인 게 엔화입니다. 2008년,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 가격이나 달러 가치나 그리고 또한 엔화 가치가 급등했던 모습들이 보였을 텐데요. 이럴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달러, 엔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기에 오게 된다면 기업의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그 시기에는 투자를 피했다가 그 시기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좀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될 확률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36.4%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 금리 선물 추이를 보게 된다면 내년 6월 달에는 51.4% 정도로 내년에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도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올해 한 차례 더 인상하고 내년에 또 세 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차례 정도 인상을 해서 3%대의 기준금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2%의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올리는 게 힘들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 호황기가 아주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경기가 앞으로도 차차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 지금이 이제 경기 호황기에 이제 진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업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러면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향후에 경기가 하거나 아니면 호황기 때 흔히 말 영업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 매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흔히 말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때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대출 채권이라고 해서 뱅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뱅크론이나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산군이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또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위해서 그 자금을 굴리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그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대규모 자금이 투자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말씀을 보여드리면 그 하이힐드 채권과 그 금리 연동 대출 채권을 비교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4년, 2000년, 2008년도에 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때를 제외하고 나고는 보통 이제 5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출 채권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최근 25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때만 마이너스가 되고 그 이에는 그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2008년에 그 보게 되면 28% 정도의 마이너스였고, 근데 2009년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44%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이힐드 채권이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렇지만 부도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뱅크런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금리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뱅크런 펀드가 좋을 거고, 좀 그 리스크를 좀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힐드 채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자산권이 주식인데요. 이런 시기에 때는 이런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기 때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1084 포인트를 그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99년도에 IT 버블이 생겼을 때 이게 1360위까지 올라갔다가 아주 긴 그 10년 동안 바닥권에 그리다가 최근에 2016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0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던 이유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 그리고 또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융결제 서비스라는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됨으로써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발표를 보게 된다면 13억 7,500만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이런 사이클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기 초반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도체 지수까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네. 이제 좀 안전한 투자자라면 뱅크런 펀드 같은 좀 안전하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게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나머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눈여겨 보실 텐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SK 하이닉스 정도의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만 우선은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다른 가전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패턴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나 4분기 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8월 달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이 조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기간 조정일 크지 가격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향후에 이 기간이 끝나면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호황기나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2, 3년 정도의 패턴을 그린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상승기가. 그렇다면 지금이 초반기라고 본다면 아직도 2, 3년 정도의 그 호황기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그 투자를 줄이는 개념보다는 늘리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가격이나 그 흔히 말하는 기간의 조정 받을 때 꾸준히 더 매집하는 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이 좀 밝은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